따라옵니까? 자,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고 이제 또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야 해요. 그렇지? 자, 얘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배울 질문들은 다 어려워. 뒤에 가면 더 어려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원래는 오늘 끝낼 생각이야. 지문 4개에서 다 끝낼 생각이야. 근데 여러분의 그 따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잘하면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따라봐요.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야 근데 되게 어려워. 알겠지 유빈아? 알지? 자 유빈아 가보자. 유빈아 컨벤셔널 나옵니다. 맞지? 컨벤셔널 뜻이 뭐라고요? 전통적인. 따라옵니까? 전통적인 약입니다. 자 전통의학에서는 미도왔대요. 맞죠? 여기서는 약 이렇게보다 의학으로 갑시다. 전통의학은 미도왔는데 뭘 미도하냐? 우울증이란 건 is cause 유발됩니다. 뭐에서? imbalance. 뭐에서? imbalance가 뭐예요? 불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뭐의 불균형? 뉴로트랜스미터. 뭐예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죠. 이거 지금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디 있어요? 뇌에 있는 신경 물질의 불균형에서 우울증 나온 거다. 따랐습니까? 즉 뇌의 어떤 기능 장애로 인해서 그렇지? 우울증이 일어난 거다 라고 옛날 의학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내려옵니다. However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맞지? 이런 설명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설명은 어떤 설명? 우울증이 맞죠? 뇌 기능 장애 때문에 일어난 거다. 즉 바꾸면 뇌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뇌 기능 장애가 어떤 뇌 신경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빈아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this is because this why 차이 알아요 유빈아? this is because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this is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because니까 원인이에요. 왜 이런 설명이 문제가 되냐? 물질의 불균형, 즉 뇌에 있는 이 물질의 불균형은 따랐습니까? 결과라는 거죠. 우울증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지 이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지? 우울증이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불균형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 의학은 불균형이 우울증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따랐습니까?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우울증이 야기합니다. decrease 뭐를? 예, 뇌의 어떤 물질의 감소를 예를 들어 어떤 물질? 세로토닌이라든가 아니면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따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그 뇌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비나데이 나데이 법비 요는 좀 기억하고요. 요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현대의학은 뭐예요? 우울증이 뇌 물질의 불균형을 만드는 거지 뇌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반전의 원인과 효과가 인과관계가 더 키 뭐다? 핵심이에요. 뭐의 핵심이에요? 리프레임의 핵심입니다. 리프레임 뜻이 뭐예요? 재구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맞지? 뭐를 재구성해요? 우울증. 맞지? 뭐로서 우울증? 의식의 문제로 맞지? 의식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거야. 즉
우리 우울증이라는 건 맞지? 기능의 장애 아니라 뭐의 장애라고요? 의식의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보자. 우리 의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제 의식 때문에 우울증이 나니까 우리 의식은 근데 훨씬 더 펀더먼털 뭐다? 근본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맞지? 어떤 근본적인? 그래서 뇌가 하는 기능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뇌 기능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맞지?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뇌 기능 장애로는 절대 우울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뇌라는 건 맞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장기일 뿐이다. 뭐 할 수 있는 장기? 의식할 수 있는 장기일 뿐이다. 됐나요? 그러니 우리가 뇌가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우울증은 이 뇌 기능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의식의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나온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갑니까?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의식이 우울증을 만든다예요. 그런데 밑에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만약에 맞죠? 우울증의 원인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이때 이셀프는 강조용법 니들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과 소설용법 알아요? 강조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즉 주어나 목적어 보호라는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게 강조용법이고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기용법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죠. 요 두 개는 구별해 줍니다. 여기서는 강조용법을 쓰였고요. 강조용법은 생략할 수 있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달았습니까? 자, 우리 우울증의 원인이 의식 그 자체가 만약에 아니라면 맞죠? 지금 우리는 의식 단계에서 찾습니다. 지금 내 우울증의 원인을 지금 의식에서 찾는데 자, 의식 그 자체에서 원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근원은 뭐라냐? 디스토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토션 뜻이 뭐예요? 뭐의 왜곡? 의식의 상태 왜곡에서 일어나는 거다. 따라왔습니까? 지금 우리 우울증은 내 기능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 그 자체에서 나오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한다면 의식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곡 현상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의식의 왜곡이 뭔지 알아야겠죠. 의식의 왜곡은 대체 어떤 거니? 라고 했더니 이건 의식 상태인데 어떤 의식이야? has lost. 뭐 했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자의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센스는 의식이니까 자의식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meaning of life. 뭐예요?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그런 의식. 따랐습니까? 이게 의식 상태, 왜곡 상태고, 이런 상태가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따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밑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이러한 어떤 질병이, 즉 의식의 여기도 질병은 아까 디스토션의 개념이죠. 이런 왜곡이 따랐습니까? 이런 것들이 manifest 뭐 한다? manifest는 나타나다라는 말이죠. 아니면 발현하다. 자, 이런 왜곡은 나타납니다. 그죠? 이 왜곡 그 자체로. 여기 됐습니까? 의식의 질병 그 자체로. 맞지? 어떤 형태? 우울증의 형태. 즉, 여기서 다시 하자면 우울증이 생겨나는 원인이라는 얘기고요. 우울증은 옛날에는 뇌 기능의 문제라고 했어요. 뇌 기능이 어떤 문제? 불균형의 문제. 뇌 기능에서 나오는 물질의 불균형 상태라고 옛날 의학에서는 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의식에 있다고.
따랐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 의식의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왜곡 상태에서 등장. 그리고 의식의 왜곡 상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의식의 상실 또는 삶의 의미의 상실. 따릅니까? 이런 의식의 어떤 상실 상태, 즉 의식의 이런 어떤 질병 상태가 바로 우울증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따랐습니까? 여기다 핵심은 우울증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발생 원인이죠. 따랐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이고요. 우울증의 원인은 뇌 기능 장애가 아니라 뭐다? 의식의 영역이다. 됐습니까?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우울증의 발생 원인은 그렇지? 뇌 기능의 장애가 아니라 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빈이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예요? 우울증이 나요. 지금 우울합니까? 아, 그렇죠. 이 아침바람부터 수업 나오니까 상당히 우울하죠. 그지? 유빈아, 딱 정신 좀 차리고 괜찮아요? 정신 절대 차리고 싶지 않아요? 맞죠? 우리 유빈이 친구 민경이가 없어서 그렇죠. 다음부터는 시험 칠 때 여러분 수업을 안 빼줘야겠어요.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이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음부터는 시험을 치더라도 꼭 불러야겠어.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자, 쭉 넘어가서 이제 39번. 39번 또 이제부터 살살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10월 모고는 상당히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 자체는 푸는 건 되게 쉬운데, 답 찾기는 되게 쉬운데 지문 내용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해요. 여기 지금 과학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유빈이가 지금 과학 싫어하죠? 과학 좋아해요? 싫어하지? 그냥. 이번에 계속 과학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해서 특히나 생명 쪽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죠. 이번에는 존재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또 난해하죠. 자, 갑시다. 여기를 라이프 보입니다. 여기서 라이프 의미는 생명이라고 갑시다. 그죠? 생명체. 되나요? 자, 라이프 생명인데, 생명은 이 피지스, 얘들 누군지 알아요? 물리학자들입니다. 즉 이제 물리적 개념이에요. 잘 들어요. 자, 생명을 말하는데 이 물리학자들은 생명을 뭐라 얘기하냐? 매우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하이디멘션 고차원 시스템이야. 자, 물리학자가 고차원 시스템을 말한 이유, 왜? 이 생명이 따랐습니까? 생명은 팬시웨이, 아주 멋진, 말하는 멋진 방법이다. 뭐라 얘기하냐? 생명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go on 뜻이 뭐예요? 진행되다라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수많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아주 그들만의 아주 멋진 방식. 따랐습니까? 이게 바로 고차원 시스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차원 시스템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매우 고차원적인 거야. 되나요? 왜? 이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알지? 니들 고차원적이라는 게 뭔지 1차원, 2차원, 3차원 알아요? 1차원이면 점, 2차원이면 선, 3차원이면 면, 맞아요? 4차원이면 입체, 뭐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차원 시스템이다. 생명은 되게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되나? 유빈이가 눈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저는 눈을 감고 있지만 저 속에는 수많은 머리에 꿈을 꾸고 있죠. 그치 유빈아? 꿈벅 눈을 꿈벅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빈이. 그죠? 이제 결국 웃어줬어요. 잠 좀 깨겠죠 이제? 자, 가봅시다. In just, 단지 a single cell. 어디서? 아우 선생님 진짜 아침에 선생님 또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지금. 자, 하나의 세포에서만. 네, 내가 힘을 내야 니들이 힘을 내겠죠. 자, 더 넘버로 뭐 뜻 알아요? 뭐의 수라는 말이죠. 뭐의 수? 인터랙션 뭐의 수? 상호작용의 수입니다.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상호작용의 숫자는 뭐하다고요?
많다고. enormous, 광대한. 맞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생명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상호작용은 무수히 많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까? 잠시만, wait a moment. 허리업. 4개 틀렸어요? 자, 오늘 단어? 자, 니들은 조용히 문제 풉니다. 응? 1시간 후에 시험 칠 거야. 1시간 동안 공부시키고 그 다음 시험 칠 거야. 알죠? 시험은 1시간 후에 칩니다. 아니면 여기 진도 끝나고 바로 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사이에 공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험 한번 치고 또 30분 있다가 또 시험 치고 바로 시험 안 치게 할 거야. 알죠? 그렇죠. 자, 계속 가자. 여기는 지금 생명이라는 속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생명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갑니다. 자, 생명체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말했어요. 고차원 시스템. 즉 바꾸면 생명이라는 것이 맞지? 그런데 hope, 희망할 수 있습니다. 뭐일 거라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단지 smaller, 어떨 때? 작은 숫자의 집합적인 방식. 됐나요? 누구의? 어떤 존재의, 즉 생명체의 작은 수의 집합적 방식만이 나올 때, emerging 나오다란 말입니다. 그럴 때만 안정적일 수 있어요. 자, 이 말인 뜻은, 자, 얘가 이렇게 어떤 한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맞나요? 이런 생명체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맞지?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명체를 만들면 수많은 세포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합니까?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기 위해서는, 맞지? 생명체라는 어떤 제한된 한계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규정해 봅시다. 맞죠? 사람이라 하면 우리 특징이 뭐 있죠? 손이 2개여야 하고, 발이 2개여야 하고, 머리는 하나여야 하고. 맞아요? 발이 안에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데 발이 10개 달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면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따랐습니까? 그러니 얘들은 존재에 대한, 맞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집합적 방식입니다. 이 여러 가지 방식이 결합된 소수만의 어떤 방식이 있어야만 그때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니까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DNA가 몇 개 있어야 해요? 이렇게 정해져 있죠. DNA 몇 개, 팔다리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포 몇 개라고 규정돼 있고, 몸 형태 어떻게 돼 있다 규정돼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인간으로 부르기 시작하죠.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배아에서 맞나요? 발전해서 나오는 정해진 숫자의 티슈와 정해진 숫자의 바디 쉐이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면, 맞지? 수많은 방식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인간 배아에 수많은 DNA와 수많은 세포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의 결과물은 정해진 세포수와 정해진 몸 형태라는 거죠. 이게 이해갑니까? 사람이면 팔 2개, 다리 2개, 어째 DNA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따라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랬기 때문에 1942년에 생물학자 이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결과물의 좁힘은, 맞지? 결과물의 내로는 좁히다 의미에요. 이 결과물을 극단적으로 줄였죠. 지금 얘들은 지금 아까 했지만 세포 단계에서 사람으로 될 때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서. 하지만 이 결과물을 우리가 사람으로 하려면 팔 2개, 다리 2개, 맞나요? 눈 2개, 뭐 이런 제한된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 형태 안에서만 이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이 친구는 뭐라 얘기했냐?
캐널리제이션, 운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현된 결과물이 맞죠? 한정된 숫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생명체, 이 유기체들은 스위치,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뭐 사이에. 자, 작은 수의 잘 정의된 여러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하지만 랜덤 상태에서는 무작위로 나올 때는 맞죠? 이 잘 정의된 상태에서 무작위로 등장할 때는 얘는 cannot exist. 뭐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 아까 우리 팔 두 개라 했습니다. 맞죠?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그런데 가끔씩 돌연변이가 나서 팔 세 개 나왔어요. 팔이 세 개 달렸어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인정하자. 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규정했는데 얘는 팔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를 사람으로 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발도 엄청나게 달려 있고 팔도 엄청나게 달려 있고 머리도 두 개네. 그러면 사람으로 말할 수 없죠. 이게 랜덤 상태죠. 그렇죠? 무작위, 어떤 제한 없이 막 된다 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규정할 수 없죠. 여기가 이해갑니까? 즉 무작위 상태에서는 절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잘 정의된 어떤 상태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랐습니까? 여기가 됐나요? 그래서 어떤 공이 있는데 레벨되는 뭐뭐처럼이죠. 공 어디에 있는 러프 랜드스케이프, 거친 풍경 속에 있는 공이 맞지? must roll 뭐 해야 한다? 반드시 롤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굴러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의 계곡 또는 다른 계곡. 맞죠? 어디 한 곳에 굴러가야만 한다는 소리죠. 바꿔 얘기하면 계곡이라는 거는 이런 게 계곡 맞나? 이렇게 하면 계곡 같나?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 이러면 요게 계곡인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요게 계곡 맞나요? 자, 여기 계곡, 여기 계곡. 즉 요렇게 제한된 범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얘는 이 계곡에 있으면 사람, 이 계곡에 있으면 원숭이, 우리 이렇게 규정을 하겠죠. 따랐습니까? 이 수많은 어떤 원리가 있겠지만 여기 요 범주에 있는 애들은 사람, 요 범주에 있는 애들은 원숭이. 맞나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 돌이 있단 말이야. 스톤. 돌은 여기에 있어야 반드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에 여기 있거나 이래면 스톤이지.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죠. 따랐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어디서도. 건강과 질병의 상황에서도. 이게 됐습니까? 자,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질병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병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 병의 발현 결과물은 맞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체적이라든가 아니면 증상적인 수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질병, 감기다라고 하면 감기 걸리는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감기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기침한다, 열난다, 맞아요? 맞죠? 이 기침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숫자에 있죠. 이 범주 안에 있으면 이거는 감기, 맞죠? 또 이런 범주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암, 뭐 이런 식으로 질병에 규정을 할 때는 그 제한된 범주 내에 어떤 형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질병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감기다라고 하면 원인은 수만 가지 있겠지만 감기라는 그 한 종류에서는 상당히 뭐하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따랐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언이도 졸려가지고 막 얼굴 치고 이해 갑니까? 근데 니들 진짜 정신 상태 이러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내용 상당히 어려울 텐데. 자, 7번. 7번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는 수많은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원인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 결과물은 뭐 해야 한다고요? 같아야 하는 제한된 숫자, 리밋 제한된 숫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했죠. 자, 질병도 똑같아요. 말은 질병도 질병의 원인은 뭐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이 발현이죠. 질병의 발현, 즉 질병의 어떤 증상, 결과물은 따랐습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 생체적이나 아니면 증상적인 거 따랐습니까? 이 생리적이나 증상적인 수준은 맞아요? 어떻다고요? 비슷하다고. 맞죠? 우리가 감기라 규정하면 이게 제한된 숫자, 비슷한 어떤 유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갑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했지만 이거 되게 난이도도 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충 들으면 진짜로 별 날아가고요. 대충 들으면 졸리기만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잘 들어야 해요. 지훈 이해갑니까? 진짜로 오 표정 너무 밝아. 유빈이 이해갑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은 지금 찍어놨으니까요. 한번 잘 이해하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1, 2번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니들은 진도가 마무리됩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41, 2번은 약간은 작문이라서 쉽습니다. 작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from an early age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맞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assign 합니다. assign 뜻 알아요? 부여하다, 할당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부여하는데 뭘 부여합니까? 목적이죠. purpose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누구에게 목적을 부여해요? 사물이나 사건에. 그죠? 사물이나 사건에 어떤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죠? 사물을 보면 저 사물에는 어떤 목적이 있겠지. 사건을 보면 사건에도 어떤 목적이 있겠지. 요게 따랐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는 prefer 뭐예요? 선호해요. 이런 추론을. 자, 이런 추론에는 어떤 추론이에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라는 이런 추론. 따라서 이런 추론을 선호합니다. prefer A to B는 아시죠?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뭐보다? 이런 것들이 random chance. 뭐다?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기보다. 따랐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추론을 맞지? 즉 모든 물체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즉 유빈이가 졸려하는 거에도 이유가 있다. 그게 목적이죠. 맞지? 유빈이가 저렇게 선생님 앞에다 입 쫙 벌리고 침 지질 흘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 저 모습에는 purpose가 있다. 맞아요, 유빈아? 침 이렇게 닦고 입 다물고 침 닦고 그죠? 물론 침은 안 흘렸지만 자 가봅시다. 아이들은 assume 뭐예요? 가정해요. 예를 들어 뭐라 가정하냐? 여기서 that은 주의할게. 요거 헷갈리더라. 여기 that 요거 that의 성질 혹시 뭔지 알아요? 응? 여기서 that의 성질은 이거 대 성질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이 아무도 안 나와. 여기서 대는 접속사입니다. 만약에 얘가 뒤에 락을 꾸미는 지시 형용사로 본다면 대쓰면 안 되고 도즈 써야죠. 복수니까. 따라옵니까? 근데 얘를 지시 형용사로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알지?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 뾰족한 바위가 있어요. 알지? 뾰족한 바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그런 식으로 하면 뾰족하게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왜? 그들은 뾰족한 바위죠. 뾰족한 바위가 don't want 뭐였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원하지 않아요? 너가 그들 위에 앉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 바위가 뾰족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 안 앉게 하려고. 즉 바위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안 가져요? 없죠. 생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를 안 앉히려고 뾰족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따랐습니까? 사물에게 목적의식을 주는 거야.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거 따랐습니까? 자,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마주칠 때 우리는 먼저 필요가 있어요.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뭘 결정해요? 어떤 종류의 것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즉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요게 따랐습니까? 그걸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요게 따랐습니까? 우리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inanimate 어떤 거? 무생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생물의 사물이라든가 아니면 식물들. 얘들도 너무 뭐야?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얘들도 evaluate 할 수 있어요? 평가될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얘들을 평가하려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뭘로만 평가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즉 physics 물리적 상태로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겨보냐? 생겨보고 제 목적 의식을 찾는 거예요. 움직이는 놈들은 움직이는 행동을 보고 그 바디 랭귀지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가만히 있는 놈들은 physics 그 물리적 형태로만 판단을 합니다. 여기가 따랐습니까? 이거 됐나요? 자, 근데 밑에 보자. however 그러나 그렇죠? 여기 뭐 attribute 이때 attribute는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동물이나 심지어 어떤 사물에게 intention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intention 뭐죠? intention의 뜻이 의도라는 말이죠. 근데 아까 위에 나오는 뭐와 똑같아요? 얘는 purpose로 봐도 되죠. 알죠? 자, 동물에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뭐에 대해서? 있음직한 행동에 대해서. 맞죠? 그 존재가. 맞죠? 그 존재가 할 만한 행동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뾰족뾰족한 바위를 얘기했습니다. 뾰족한 바위의 의도가 뭐라고 했죠? 아이들은 앉지 말게 하려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딱 뾰족한 바위 보자마자 그 친구는 뭐 할 거예요? 안 앉겠죠. 맞죠? 그 바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즉석에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죠. 여기에 따랐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부여하면 장점이 빠른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essential이었어요. 뭐였어요? 필수적이었어요. 어디에서? 수렵 채집 시절에서. 맞죠? 뭐 하기 위해서? avoid 뭐예요? 뭘 피해요? 먹히는 걸 피해 누구에게? 포식자에게. 포식자에게 먹히는 걸 피하기엔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말이죠. 따릅니까? 왜? 딱 보자마자 쟤가 나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판단을 내려버리죠. 쟤 나 먹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난 뭐예요? 도망가 버리죠. 따랐습니까? 딱 보자마자 쟤는 나를 안 먹을 것 같네? 그러면 그대로 같이 놀아주는 거죠. 요런 빠른 판단이 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랐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사물 또는 물체 이런 거에 의도,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장해줘요? 안전, 즉 생존을 보장해 주죠. 요가 따랐습니까? 요런 개념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아니? anthropologist. 이것도 쳐다봐야죠. 우리 아이들 인류학자입니다.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 자, 인류학자 스튜어드 가드르라는 친구가 make the point 주장하다라는 말입니다. 뭐라 주장했냐? survival 뭐가? 생존. 어디에 생존? 우리의 진화상의 과거에서의 생존은 맞지? 의미하는데 뭐를 하느냐? 우리가 interpret 뭐 하는 거야? 해석하다죠. 뭘 해석해요? 모호한 물체를 뭐로 생각해요? 어떤 행위자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행위자? 인간의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라고.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적 특징이라는 건 아까 위에 나온 단어로 하면 뭐로 얘기하면 돼요? purpose가 인간만 가지는 거죠. intention 이런 것도 인간만 가지는 거죠. 들었습니까? 목적, 의도 이런 건 우리 인간만 가진다고 보통 생각하죠.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죠.
즉 바꾸면 얘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마주쳤을 때 이상 애매모호한 거, 맞지? 애매모호한 거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즉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따랐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존에 매우 도움을 줬다는 거죠. 됐나요? 생존이라는 건 마치 뭘 의미했냐? 우리가 애매모호한 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생존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요게 됐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those, 이것들은 맞죠? mental process, 뭐였다? 인간의 process, 뭐야? process는 뭐야? 처리 과정이죠. 따랐습니까? 뭐하는? 우리가 understand, 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정신적 처리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도즈가 가리킨 건 뭘까요? 옆에는 인간의 특징이죠. 인간의 특징, 즉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특징이죠. 여기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이런 모호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그죠? 이러한 어떤 행위자를 통해서 야기됩니다. 되나요? 이런 행위자, 우리가 애매모호한 행위자,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행위자,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resulting, 초래합니다. 맞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perceptual system을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지각의 시스템이죠. 어떤 지각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네네? 어떤 지각 체계? 모든 사물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속성, 정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사물이나 동물을 인간처럼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사물이나 동물을 인간처럼 보는 거? 의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의인화죠. 그래서 의인화로 가는 사고 체계를 가지는 거야. 여기에 따랐습니까? 자, 의인화로 가는 사고 체계 바꿔보면 사물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거는 약간 편향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어 틀고 편향된으로 바꿔도 됩니다. 알죠? 의인화로 편향된 그런 사고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에 따랐습니까? 모든 사물을 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맞나요? 언제? 의도가 없을 때도. 즉 무생물이라는 그 의도를 가져 안 가져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어떤 의도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모든 거에. 요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물체의 의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 도움이 된다 했죠 아까? 생존에. 그래서 이것이 맞죠? arise, 일으키다죠. 뭐로 발생했다고요? 생존 작동 기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자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너를. 그러면 너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왜? 아까 빠른 반응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먼저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맞죠? 즉 그래서 여기 보면 give, 고려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것이 가능한 한 의도를. 어떤 의도? 너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이미 생각해서. 보자마자 나는 쟤가 날 죽이겠거니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따랐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자. 이제 의도 아니, 처음에 빠른 판단 안 하는 거야. 이제 하나 따져봐요. 너가 깨달았어요. 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의 디자인을 봅니다. 이 디자인이 너를 죽이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따랐습니까? 그런 걸 깨달을 쯤 되면, 즉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 빠른 의도를 부여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뒤져봤어요. 그러면 이미 너는 어떻게 되는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고. 왜? 사자가 날 그 사이에 공격할 거니까. 이빨 보고 발톱 보는 순간 난 죽었죠. 만약 이빨과 발톱을 보기도 전에 도망가야죠. 따라옵니까? 응.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assuming, 가정하는 거예요. 뭘 가정해요? 아까 intend, 의도죠. 어떤 의도를 가정합니다. 뭐 없이? 상세한 디자인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리고 또 뭐 없이? 이해도 하지 않고. 만약 뭐에 대한 이해? 물리학 상의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보자마자. 맞지? 판단하는 거. 이게 너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 구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랐습니까?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이 글은 이거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에 뭘 부여한다고요? 의도를 부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목적을 부여한다고요. 왜? 마지막 계속 얘기하는 게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왜 한다고 우리가? 그렇지, 생존을 위한.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을 만들면 우리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쓰면 되겠죠. 요게 따랐습니까? 여기는 이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니들 진짜 다 이해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